자, 오늘은 선체 용성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 전에 지난번에 카톡에 디머리지에 대해서 올렸는데, 디머리지는 일반적으로 채손료라고 번역을 하죠. 선박이 지체된 데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선박 지체료. 선박은 운항을 해야 되잖아요. 운항을 해야 되는데 하역 작업이 지체가 돼서 선박 운항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그 선박 회사로서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항해 용성 계약을 체결할 때 디머리지에 대한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지체되는데 얼마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디머리지를 정하려고 그러면 먼저 약정된 정박 기간을 정해요. 정박 기간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9일이면 9일. 그래서 그 기간을 초과해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 디머리지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디머리지는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얼마로 명시해요. 보통 하루에 얼마 이렇게 이제 명시하죠. 그래서 디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텐션. 디텐션도 똑같이 원래 디텐션이라는 것은 유치한다, 잡아놓는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보통 해상법에서 디텐션이라고 하면 디머리지하고 어떻게 구별을 쓰냐면 디머리지는 선박 지체료를 약정한 경우에 디머리지라고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가 생기면은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라고 그러죠.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데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통 디텐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쓰지 않는 실무적으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디텐션은 약정이 없는 경우, 디머리지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선박 지체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디머리지가 원래는 선박이 지체된 데에 따른 선박 지체료를 의미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많이 발전하면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적입해서 운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에 물건을 적입해서 운송을 하면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적출해가지고 빈 컨테이너를 반환해야 돼요. 엠티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이제 비용을 선사가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요즘 디머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디머리지 그러면 원래 전통적으로 선박 지체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채손료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컨테이너가 지체되는 경우, 그래서 컨테이너 지체료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디머리지라고 하면은 그것이 컨테이너가 지체된 데 따른 컨테이너 지체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선박이 지체된 것에 따른 선박 지체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상법은 선박 지체에 대한 비용 규정은 있는데 컨테이너 지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체가 됨으로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 계약에서 특히 지체 상금이라는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딜레이 차지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디머리지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체 용성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체 용성 계약. 이 선체 용성 계약은 보통 실무적으로 나용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나용성 계약. 선박만을 빌리는 계약이 돼요. 선박만을 빌리는 계약. 선박만을 빌려서 그럼 그 선박만을 왜 빌립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박을 빌려서 거기에 선원과 선장을 투입해 가지고 선박을
그 해운 사업에 쓰기 위해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선체 용선 계약을 하는 용선자는 선박 그 해상 기업의 주체로서 운송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운 회사들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선박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직접 선박 소유자로서 운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배를 선체 용선을 해서 거기에 선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배와 선원을 함께 빌려서 운항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체 용선 계약은 영어로는 베어보트 차터 파티,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디마이즈 차터 파티, 뭐 그런 용어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 상법은 옛날에는 선박 임대차, 주택을 빌리는 게 주택 임대차죠. 선박을 빌리는 선박 임대차. 주택을 뭐 식모하고 이런 사람이 딸려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주택의 경우는 정기 용선이라는 개념이 없죠. 주택을 퍼니시드 하우스를 임대하는 경우는 물론 인적 설비가 아니라 물적 설비가 갖추어진 주택을 뭐 임대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냥 그렇게 구별을 해서 선체 용선 계약은 나용선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이랑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리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임대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 보통 리스라고 해요. 리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리스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적 의미에서의 리스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스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리스 산업.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리스라는 게 있죠. 자동차 렌탈도 있나요? 자동차 렌트카. 그럼 렌트카하고 리스카는 뭐가 다르죠? 글쎄요. 원래 임대차라는 것은 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렌트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렌탈이라고도 하고, 렌트, 리스. 전부 한국 민법을 따지면 임대차거든요. 임대차인데 뭐가 다른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리스를 이제 금융 리스의 개념으로 봐요. 금융 리스. 옛날에 리스 회사가 많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리스 회사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다 캐피탈 회사예요. 캐피탈 회사. 그 캐피탈 회사가 하는 영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리스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시설 대여 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데, 시설 대여 산업 육성법. 우리나라에 지금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이것은 사실은 옛날에 시설 대여 산업 육성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카드 사업하고 할부 사업, 리스 사업을 합쳐서 묶어서 여신 전문 영업으로 분류를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통 줄여서 여전법이라고 하는데, 여전법에 보면 리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리스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번역하면 시설 리스, 시설 대여. 한국말로 시설 대여예요. 시설 대여. 시설을 대여해주는 업, 리스업. 그런 의미에서는 임대차죠. 대여는 임대차. 근데 임대차하고 일반적인 임대차하고 리스업하고 뭐가 다르냐? 그 차이점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리스는
일종의 이제 금융의 일종으로 봐요. 금융의 일종. 임대차는 금융은 아니죠. 내가 어떤 물건을 빌리는데 물건을 그냥 빌렸다. 그러면 임대차예요. 근데 금융 리스라는 개념은 그 물건을 내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리스, 금융 리스라는 것은 금융의 방법으로 할부로 사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부 매매하고 금융 리스하고의 차이점은 할부 매매는 일단 사는 거죠. 외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일정 기간 동안에 각부연만 하면 돼요. 전형적인 리스, 전형적인 임대차는 물건의 소유권이 안 넘어오죠.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쓰고 지나가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반환하는 거죠. 물건을 반환하는 거지. 그게 소위 대여죠. 대여. 임대차하고 대여는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금융리스는 뭐냐? 금융리스는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 리스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3년 지나고 나서 그 물건의 소유권은 내가 막바로 이전해 오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주고 이전에 올 권리를 갖거나, 그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그것이 소위 이제 금융리스죠. 금융리스. 금융리스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운용리스라고 있어요. 운용리스. 우리 리스를 크게 둘로 나누면 되는데, 하나는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순수한 임대차. 순수한 임대차를 운용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임대차 플러스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리스를 금융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선박 리스라는 게 있어요. 선박 리스. 상당히 많이 활용됐어요. 선박 리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박 리스라면 선박 임대차하고 좀 달라요. 선박 임대차는 단순히 선박만 몇 년 동안 빌린단 말이에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래서 그거를 영업에 사용하든지 하는 것인데, 선박 리스라는 것은 금융 리스의 기법을 이용해서 선박을 내가 사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그 선박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박을 사지 않고 리스의 방법으로 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 10년 빌려서 사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런 개념의 계약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박 리스라고 합니다. 선박 리스. 자, 먼저 제가 리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체 용성 계약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베어보트 차터 파티, 베어보트 차터, BBC라고 합니다. BBC 줄여서 BBC. 근데 우리나라에는 BBCHP라고 하는 독특한 나용성 계약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에는 국적조건 취득부란 말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법으로 장려하다 보니까 한때, 지금은 장려하지 않아요. 옛날에 장려했었거든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서 그 소위 중고선을 도입하는데 특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고선을 외국에서 도입할 때 일정 기간 임대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오는 소위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이 상당히 많이 이용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BBC와 BBC HP, 그러니까 일반 나용선과 선체용선과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BBC는 단순히 선박만 임대치 하는 것이고 BBC, HP는 BBC인데 거기서 HP라는 것은 Higher and Purchase, Higher and Purchase를 의미합니다. HP, Higher and Purchase. Higher는 뭐죠? Higher는 용선료를 Higher라고 합니다. 용선료.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용선료는 Higher, 운임은 Freight죠. 그래서 Higher. Higher and Purchase. Purchase는 뭐예요? 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용선료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을 매수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그래서 단순한 BBC에다가 용선료를 낸 후 일정 기간 용선료를 낸 후 매수권을 인정받는다.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해서 BBC HP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BC HP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이게 상법에는 BBC HP가 따로 없어요. 그 선체 용선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847조부터 855조까지 5개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체 용선에 관해서도 보통 표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표준 계약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베어콘 2001인데 이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 그 준거법에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는 강행 규정이 아니면 준거법에 의한다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선체 용선 계약은 굳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선체 용선 계약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런 계약을 선체 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선체 용선 계약은 전형적인 선박 임대차 계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베어보트 차터 오브 하이어 퍼체스, BBC HP라고 하는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하고 일반 나용선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신조를 하는 경우에도 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방법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 회사가 한국 조선사 회사로부터 선박을 조선계약을 체결해서 선박을 건조해요. 선박을 건조해가지고 그 선박을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돈이 없으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선박을 파이낸싱을 받아요. 그런 경우에 선박 취득,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선박의 소유권을 캐피탈 회사한테 넘기고 또는 은행이 사는 거로 하고, 은행이 그 해운회사한테 그 선박을 리스해주는, 선박을 나용선해주는 그런 방법의 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금융리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편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박 소유자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캐피탈 회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캐피탈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선박 리스를 많이 하는 회사가 이제
산은리스, 산업은행이 그게 국책하고 관계가 많다 보니까 산업은행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 지금은 옛날 산은리스였는데 산은캐피탈이 그 금융리스를 많이 했어요. BCHP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한리스, 신한캐피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금융리스를 많이 하는 회사가 신한캐피탈하고 산은캐피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박이 제일 많은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 그랬을 때 산은캐피탈하고 신한캐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미 우스갯소리로.